깝스 메스. 안녕하세요. 깝스메스 채널의 수학쌤 김선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준비한 유료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공을 들인 제가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강의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미적분 특강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선행 강좌예요. 그래서 현재 수2까지는 진도 학습이 진행이 되어 있고, 미적분을 개념을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적분이 사실은 수학, 고등수학 안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 제가 직접 지도를 해보면서도 느낀 점은 점점점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권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좀 어려운 심화 과정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겨울방학 시즌이 거의 미적을 선행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강좌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마 시간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원 심화 과정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수투를 좀 선행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탐구 과목에 국어, 영어까지 이렇게 학습을 병행하면서 지적분이라는 과목에 굉장히 힘을 주기가 힘든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미적분을 제대로 내가 공을 들여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미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얘는 정말 이제 작정하고 미적분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듣는 강의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시간 효율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하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컴팩트하게 좀 중요한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으니까 아마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기하 강좌입니다. 기하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좌기도 하고, 사실은 제 스스로도 가장 만족하는 강좌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하 강좌를 필수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추후에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도 기하가 굉장히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능 심화 학습까지 좀 같이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처음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좀 한 번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방학 동안 소화하셔도 내신 대비 수능 대비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상위권으로 가는 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겨울방학이 주어졌을 때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선행 과정이 분명히 그런 심화 과정을 학습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이런 강좌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강좌와 함께 한번 겨울방학 같이 한번 미적분, 기하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깝스 메스. 보진 않았겠지만 자, 시작해볼까? 자, 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좀 했는데, 등차 수열이 그렇게 어려운 수열은 아닌지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구했다.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번, 이 n-1은 항의 수의 차라 그랬죠. 그 차만큼 누구를? 공차를 더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등차 수열을 갔었고요. 이 등차 수열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이거였다. 이 두 개의 누구의 차? 항의 수의 차가 결국에는 뭐가 될 거다? 요 공차가 더해지는 횟수가 될 거다라는 게 좀 포인트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숫자로 보면 좀 쉬워요. A17, 17항은 세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하고 보면은 몇 번?
14번 더해졌을 거야 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가 17이고 얘가 3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항의 수가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an 플러스 1항은 an항을 기준으로 얘는 도대체 몇 번 공차가 더해졌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뭐 문제인데요? 막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는 몇 번? 너에서 너를 뭐 한 거? 뺀 거만큼. 즉 m 더하기 1에서 누구? n을 뺀 거만큼 공차가 뭐해집니다? 더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핵심은 항의수의 차가 결국에는 공차가 더해지는 횟수예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또 배웠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등차 중항은 그냥 세수가 뭐일 때?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불렀다?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다. 그럼 저 친구는 2배를 했을 때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약간 대칭성 같은 거라 그랬었죠.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두 칸 단위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얘 2배는 누구하고도 같다? 2 더하기 F하고도 같다.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이 대칭을 이루는 친구들은 다 가능하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굴 세우는 게 있었냐면 미지수 세우는 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입니다.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하면은 현재는 미지수가 몇 개였는데 5개였는데 등차 수열 만나서 몇 개로 줄어든다? 2개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떻게 주니? 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일 때는? 홀수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거 기준으로 C 잡고서 그 다음 거는 공짜 한 번 더한 거, 그 다음 거는 공짜 2번 더한 거, 너는 한 번 뺀 거, 너는 2번 뺀 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럼 홀수는 다 가운데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럼 짝수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4개짜리는요? 하면은 우리가 굳이 대칭성이 필요 없을 때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A 더하기 X, A 더하기 2X, A 더하기 3X 이렇게 잡아도 된다 그랬죠? 뭐 이것도 사실 되게 괜찮다고. 근데 나는 굳이 뭐 하고 싶다면 짝수인데 대칭성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뭐였다 쓸까? A, B, C, D가 있는데 이 B와 C의 정중앙에 2라는 숫자 하나 잡고 너는 2 빼기 X, 너는 2 더하기 X라고 만들어서 공차 2X짜리로 만들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이 끝에 거는 뭐로 잡고 2 플러스 3X, 너는 2 마이너스 3X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는 4개짜리도 대칭성 유지한 채로 뭘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미지수 2개짜리로 만들 수는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역수가 뭐인 거? 역수가 등차인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조화수열이라고 불렀다. 그럼 조화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역수치에서 등차수열 구한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조화수열이다 해서 어제 여기까지 한 것 같아. 괜찮죠? 자, 오늘은 등차수열의 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수열의 합하다가 지난 시간에 목이 쉬었거든요. 막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쑥 가가지고 갑자기 수업 중에 말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떠들다가 갑자기 목이 안 나와가지고 AS야말로 했어 수업을.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기 A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거든.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네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오늘은 괜찮아요. 아주 짱짱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등차수열의 합을 배울 때 일단 여러분들 공식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은 사실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가우스의 어떤 초딩 때 이야기 1부터 100까지 그거 아시죠? 그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기가 좀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놓으렴 했더니 애들이 아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막 더하기 시작했다고. 혼자 가우스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임마 너 뭐해? 그랬더니 다 더했는데요 뭐 이러는 거죠. 얼만데? 그랬더니 5052요 하면서 간지나게 탁 했죠. 뭐 그런 뭐 설화가 있는데 뭐 진짠가요 근데?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더했죠? 1부터 100까지를 축축축 해가지고 100까지를 어떻게 더해요? 양쪽 끝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더했죠. 그러니까 1이랑 100을 더하고 2랑 99를 더하고 3이랑 98을 더하면 다 똑같이 얼마 나온다? 100일 나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100을 더한 이 101을 총 몇 개를 더합니까? 가 문제인 건데 현재 항이 몇 개 있어요? 100개 있죠. 그럼 그 100개를 뭐로 나눠서? 2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되더라? 등차수열의 합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된 겁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5050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모든 등차수열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지? 대칭성을 가지는 건 다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쓸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가지고 쭉쭉쭉 더하는데 우리가 일반 항인 n항까지를 한번 더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더한 친구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자, 우리가 표현을 여기서 하나 배웁니다. 자, 이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n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서 씁니다. 그럼 이 sn이라는 이름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sum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S3 이러면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걸 뭐라고 해? S3. 그럼 S5는요? 1항부터 어디까지? 5항까지 더한 걸 우리가 S5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SN은 뭐예요?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 더한 거다. 이게 N항까지의 합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딱 봤더니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이랑 더한 것이 요 두 번째 항이랑 그 전전항 더한 거랑 뭐 할 거고 다 같을 거고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데리고 오는데 첫째 항은 우리가 보통 1대고 많이 쓰잖아. 그지? 1. 그리고 마지막 항을 이 L 이렇게 많이 씁니다. last 해가지고 L 이렇게 쓰고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해서 누굴 곱하고 항을 곱하고 누구로 나눈다? 2로 나눈당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첫 항 데리고 오고 끝 항 데리고 와서 항의 개수 곱하고 누구로? 2로 나누면 되더라. 이렇게 공식이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잠깐만 그래 이렇게 둘 더한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 등차수열은 첫째 항을 A1이라고 쓰면 A라고 쓰면 요 n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한 친구가 n번째 항에다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을 첫째 항과 L 마지막 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떻게 쓸 수 있다? 너와 너의 합이다. 즉 A 몇 배? 2배에 n-1에 두고 공차 이렇게 쓴 거라고 써도 괜찮잖아. 이게 똑같은 표현이잖아. n번째 항과 너를 더했음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누구를? n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이 공식을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이름이 있어. 제가 진 건 아니고요. 어떤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름인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진짜 풍산장가 어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이 왼쪽 공식은 첫 항과 끝 항을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끝항 킬러 공식이에요. 끝항을 써야 돼서 끝항 킬러 공식. 얘는요. 미치겠다. 여기 첫째 항이고요. 여기 공차를 써야 되잖아. 공차 킬러 공식 이렇게 됩니다. 이 순간에 약간 즐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요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혀 감흥이 없었죠?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좀 괜찮지 않냐? 끝한 킬러 공식?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식 완성이 됐는데 핵심은 뭐야? 그 대칭이 되고자 하는 합을 찾아서 항을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1, 4, 5 1, 4, 5면 등차수열이 아니잖아. 1, 4, 7, 10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내가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n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일단 어떻게 쓰면 된다? 일단 끝항 킬러 공식은 지금 쓰기가 좀 그래요. AN을 구해야 되니까 이 공차 킬러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첫째 항이 지금 얼마죠? 1이죠? 그럼 첫째 항의 몇 배? 2배 이렇게 쓰고 현재 공차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3을 몇 번? n-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한 다음 항의 개수 얼마? n 그리고 그걸 누구로 나누면? 2 이렇게 나누면 이거 A로 왜 쓴 거야? 그냥 2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n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한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그리고 너는 여기가 3n 빼기 3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누구를? 2를 더해주면 3n 빼기 누가 된다? 1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이 뭐라는 얘기야? n항까지의 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내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한 건데 이 선생님 이게 뭐가 합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일반항처럼 쓰는 거야. 왜 우리 AN을 구하면은 거기다 대입해서 누굴 구할 수 있다? 일반 항을 구할 수 있잖아. 3항, 4항, 5항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처럼 n항에 대한 이런 합을 구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S3이다 해서 여기다 3을 집어넣잖아. 그럼 너는 2분의 3 곱하기 여기는 9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되니까 너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나와? 10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의 뭐 항의 합의 값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쓸 때 지금처럼 n항이거나 일반항을 또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아따가 오케이 정정이 엄청 오네. 왜 그렇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SN을 가지고서 우리 구하는 걸 좀 연습을 하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약간 수열 상황을 좀 한번 좀 보여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N과 AN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좀 볼 거고요. 이게 이제 등차 수열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일단 등차 수열에서 연습을 좀 먼저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SN을 가지고 있는데 SN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열에 n항까지 합의 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보통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데 이거는 2항까지만 가능하고요. 1항일 때는 그냥 저 식에다 1을 대입해서 구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누가 있는데 SN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SN,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 AN이 되는데 그 방식은 2항부터만 되고 1항일 때는 그냥 대입해서 S1으로 쓰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결론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게 이제 그렇군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A1, A2, A3, A4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가지고서 내가 1, 3, 5, 7 이렇게 만든 일반항을 하나 일단 등차수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계산해보면 2n 빼기 1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오케이?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리고 공차는 어떻게? 2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2n 빼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 등차 수열의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SN인데요. 도대체 SN이 뭐냐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1이고요. S1, 1항까지 합. S2는 뭐냐면 너랑 너를 더해서 뭐가 돼?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게 4. 이게 S2고요. 그럼 S3는 뭐예요? 1항, 2항, 3항을 더해서 누구 나와? 9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S4는 뭐예요? 여기 16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내가 또 뭘 만드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니까 이걸 가지고 누굴 만들어? n번째 항을 만든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이거 뭐 나와요? 제곱수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항일 때는 1의 제곱, 2항일 때는 2행의 제곱, 3항일 때는 3의 제곱, 4항일 때는 4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식으로 안 세워도 그냥 누구라고 일단 쓸 수 있다는 거야?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SN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수열에 n항까지 합을 가지고 있는 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원래 수열에 누굴 구하고 싶다? AN을 구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거야. 어떤 수열에 n항까지 합의 식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구하자? 원순열의 어떤 일반항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지? 이게 결론인데 저게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S1이 뭐니? 라고 하면 이건 1항까지 합의어가 되는 거 맞지? 그럼 S2는 뭐니? 라고 하면 이건 뭐야? 1항 더하기 뭐야? 2항이잖아. 그럼 야 생각해보자. S2에서 누굴 빼면? S1을 빼면 요거가 사라지면서 누가 돼요? A2 이렇게 되지 않겠냐? 당연한 거잖아. 그치? S2는 누구니까? A1 더하기 A2니까 거기서 누굴 빼면? A1을 빼면 누가 된다고? A2가 된다고. 이건 이해돼요? 그럼 S3는 어때요? S3 빼기 S2 이렇게 하면 누가 나와? A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게 1항부터 몇 항까지? 3항까지. 너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빼면 3항이 나온다고. 한번 더 해볼까요? S4 빼기 S3 이거 하면 어떻게 돼? A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돼요? 이게 1항부터 4항까지 합, 너는 1항부터 3항까지 합. 어떤 느낌인지 되실까요? 자, 그럼 내가 4항을 구하고 싶으면 4항에서 누굴 빼면 돼? 그 전항을 빼면 되잖아. 그치? 3항을 구하고 싶으면 3항에서 누굴 빼면 돼? 2항을 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누굴 구하고 싶다는 거야? n항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n항에서 누굴 빼면 된다고? n-1항의 합을 빼면 된다고. 그럼 이게 딱 누구만 떨어져? n항만 떨어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누구일 때? SN일 때 그걸로 누굴 구하고 싶다면
AN을 구하고 싶다면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면 된다고. 간단하지? 약간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자. 내가 SN을 가지고 있어. 10항을 구하고 싶다. 누구 빼면 돼? S. 10에서 S. 9 빼면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N항을 구하고 싶대. 어떻게 하면 돼? S. N에서 S. N-1을 빼면 된다고. 되지? 그러니까 빼면 되는 거야. AN은 SN에서 SM에서 빼면 되겠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건 야 하고 생각을 해보니 A1은 그냥 S1이잖아. 이거를 A1을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 A1을 S1 빼기 S0 이렇게 쓰진 않잖아.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1항만 그냥 어떻게 구하고 1 대입해서 구하고. 되죠? 1항만 그냥 어차피 S1이나 A1은 똑같으니까 1항은 SN에서 1 대입해서 그냥 구해버리고. 되죠? 그리고 2항부터만 어떻게? SN에서 SM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되죠? 내가 또 이 얘기 또 해야 돼. 이게 사실 어떤 특정 단원들은 두 단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데가 있어. 오늘이 그런 데야. 오늘은 내가 오늘 가르쳐준 등차 수열합은 모조리다 교재에 적혀있는 대로, 모조리다 교과서에 적혀있는 대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르쳐줄 거야. 그리고 그걸 이번 주에 연습을 해오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완전 다른 얘기를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할 거거든? 근데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사실 내 마음 같아서 내 욕심을 진도 빨리 빼려면 그래서 그냥 다 가르쳐도 되거든? 야, 이거고, 이거야, 멋있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 근데 있잖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본을 좀 놓치고 갈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서 나중에 무조건 탈락. 근데 이게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요새 좀 자주 쓰는데, 초보자 버전으로 갈 거야. 등차 수열합의 초보자 버전으로 모두 다 정석으로 제대로 식세어서 푸는 걸로 하세요. 진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그렇게 해줘. 다음 주부터는 정말 더 훨씬 더 쾌적하고 여러분들 편안한 걸로 소개를 해줄게.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오늘은 제대로 다 되죠? 그래서 오늘 이 SN에서 AN을 구하는 건 그냥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 갈 거야. 계산이 복잡하든 말든 뭐 책에 뭐 쉬운 거 써있든 말든 그냥 이것만 갈 거야.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파셔도 오늘은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저건데 그래 결론이 뭐야? 선생님 결론이 뭔데? 하고 딱 봤더니 내가 어떤 등차 수열을 가지고서 쭉쭉쭉쭉 일반항 세우는 거에 대해 연습해줘. 그러면 이제 모두 세울 수 있었다. 방금 공식을 가지고서 SN 세우는 것도 할 수 있었다. N항까지 합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누구를? AN을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됐을까요? 한번 실습해볼까? 듀로룽. SN이 N제곱이거든. 그런데 그 친구 가지고서 AN 한번 구해봐.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야. 어머, 여기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한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2n 빼기 1 이렇게 해서 답 나왔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AN은 일단 SN에서 누굴 뺀다? SM-1을 빼는데 이건 몇 항까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 2항까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1항은 어떻게 해요? 하고 보면 1항은 그냥 뭐해서 구한다? 대입해서 구한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SN은 n제곱이고요. Sn-1은 n-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Sn은 n제곱, Sn-1은 n자리에다 그대로 누구만 넣으면 n-1만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씩 빼집니다. 그죠? 이게 Sn 그대로 쓴 거고요. 이게 Sn-1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뭐니까?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빼기 가면 남는 게 뭐냐면 2n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AN은 몇 항부터는? 2항부터는 뭐다? 2n 빼기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n이 1일 때는 또 따로 가야 되겠죠. 그럼 n이 1일 때는 누구니?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이건 누구야? S1이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딱 집어넣어봤다고. 그럼 이게 뭐가 돼? AN이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1이 얼마예요? 하고 딱 A1을 구해봤더니 얼마야? 1이야. 근데 A2가 얼마예요? 하고 딱 구해봤더니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이야. A3는요? 3 집어넣으니까 5야. 잠깐만.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굳이 뭐 여기다 1 넣어도 이건데 이렇게 굳이 나눴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돼? AN은 2n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다 1 넣나? 여기다 1 넣나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다? 2n 빼기 1이다 이렇게 본다고. 됐을까요? 그렇구만. 이렇게 AN 구하는 것만 하나 더 해볼 거야.
잘 봐요. 비슷한 건데 하나 더 보시는 게 좋아. 자, 한번 더 볼게. 자, 두 번째 이제 SN이 n제곱 플러스 100 한번 이런 거 가보자. 좀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계산을 좀 줄여. n제곱 플러스 100 이걸 가지고서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굴 구해보자? an을 구해보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SN으로 an 어떻게 구하지? 하면 누구에서? SN에서 누굴 빼면 된다? SN-1을 빼면 된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식 쓰면은 이건 몇 항까지? 2항까지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SN은 SN에서 SMS를 빼려고 하고 계산을 해보려고 쓱 하고 봤더니 잠깐만. 어차피 100 빼기 100은 어때? 지워지네? 그럼 똑같이 누구 나와? 2n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다? 2n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고 딱 쳐다봤더니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S1 딱 대입하는 순간 누가 나와? 101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AN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봤더니 1항은 101이야. 되죠? 그러면 2항은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뭐다?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항은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야. 4항은 7이야.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뭐 되는? 규칙에서 좀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두 개 합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AN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에 포함되니까 합쳐서 이렇게 쓰지만 이 친구는 첫째 항만 혼자 따로 나와 있잖아? 이런 거는 합쳐 쓰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약간 복선을 좀 하나 깎게. 복선,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미리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는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지? 첫째 항부터 뭐였어? 등차수였다고, 그지?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100을 더하니까 뭐야? 첫째 항이 좀 규칙에서 제외되네? 그럼 여기다 5를 더해도 제외될 거고 마이너스 5여도 제외되네? 그러면 상수항이 0이면 등차? 첫째 항부터 등차?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 항이 자꾸 뭐 돼? 규칙에서 제외돼? 그냥 딱 하나만 딱 정리, 한 줄만 좀 기억하자. 상수항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더라? 상수항 존재 안 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상수항이 딱 존재하는 순간 첫째 항이 뭐 되더라? 첫째 항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한번 쓸 거니까 뭐 좀 표현을 좀 얘기해 볼 거고. 이거 말고도 좀 할 게 좀 얘기가 더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좀 볼까? 이 상수항을 가지면 첫째 항이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건 이해되죠?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봐볼까? 야, 2항까지의 식을 구할 때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지 않냐? 여기 지워지잖아. 그러면 그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뺀 모양이 똑같지 않냐? 아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n제곱으로 an을 구하나 n제곱 플러스 100으로 an을 구하나 2항부터에서의 식은 어때? 그 결과값이? 어디 갔냐? 2항부터에서의 식은 결과값이 같다고. 왜냐면 100이랑 100은 어차피 둘 다 사라진다고. 지네끼리 지워지면서.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야 이렇게 심술을 부려놨다 하더라도 2항은 영향을 받지 않아. 2항부터 배는 식은 영향을 받지 않아. 왜냐면 이 똑같은 친구가 여기 들어가고 이 똑같은 친구가 여기 들어가서 어차피 지네끼리 죽을 거거든. 이해되죠? 그 얘기는 이 친구 없었을 때 식이나 있었을 때 식이나 요 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약간 이해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봅시다. 상수항은 어때요? 이 2항보다 크었을 때 요 식이지. 요 식이 뭐라고 부를까? 2항보다 큰 식? 모르겠다. 2항부터의 식? 거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조금 한 줄 이것도 요약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하나 또 뭐 만들어서 쓸게요. 알겠죠? 기억은 좀 해두시고 상수항이 존재하면 첫째 항이 규칙이 제외되는구나 랑 상수항이 무슨 값이든 그 값은 요 2항보다 컸을 때 식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등차 수열에 합하고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아직 2개 정도 더 남았는데.
안 괜찮아 보여. 괜찮아요. 야, 니네 둘이 인사는 하냐? 갑자기 그 어색한 분위기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서로 보면서 인사도 좀 하고, 그죠? 이제 가면서 내가 어떻게 뭐 영어로 한번 해드려요? 뭐 this is 이거 아닌가? 아무튼 아니다. 저번에 한번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거의 한 1년을 넘게 같이 수업을 1년 넘게 수업을 같이 했는데 같은 반인데 학교에서 같은 학교야. 오다 가다 계속 보는 건데 니네 학교에서 인사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 아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서로 이제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좀 약간 저도 사실 좀 약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먼저 인사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면 애들이 되게 네가? 뭐 약간 이런 표정을 볼 때가 있는데 저 약간 성격 내성적이에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되게 부끄럼도 많고 자, 여러분들 다음 거 볼까요? 자, 3번! 나 뭐 하려고 그랬더라? 3번이 뭐였지? 이거다. 자, 우리 뭐라고 써야 되냐? SN도 A와 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A와 D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인데, 자, 이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얘기할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약간 등차 수열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사망은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2개를 더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고 5항은 공차에다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4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은 첫 장과 공차로 뭐 한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딱 몇 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A도 구할 수 있고 D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게 어디서도 된다? 합에서도 된다. 누굴 사용하면? 공차 킬러 공식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자, 무슨 소리냐? 나한테 S10을 한번 AD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공차 킬러 공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장이 2배고요. 그리고 얘는 9D 이렇게 되거든요. 첫 장이 2A고 10이니까 9D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곱하기 누구다? 10에다가 2로 나눠주면 이게 S10이다 라는 공식을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본 겁니다. 선생님 저 방금 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다시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 첫 장 몇 배? 2배. 여기는 n-1d 그리고 여기다가 항의 개수 곱해서 누구로 나눴다? 2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공차 킬러 공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이면 여기는 9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10 곱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이게 10이면 2a 플러스 9d 너는 뭐야? 2분의 10 이렇게 됐다고. 되죠? 그럼 S15는 어떻게 될까요? S15는 뭐 똑같지 뭐 2a 플러스 몇 d? 14d 그리고 여기는 15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되지 않냐? 하고 딱 봤더니 얘도 누구와 누구? A와 D 너도 A, D 식 2개잖아 그치? 이것도 2개 주면 누구 구할 수 있다? AD 구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10이 얼마고요? S15가 얼마요? 라고 하면 누구누구 구할 수 있다고? AD 구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50이에요. 얘는 150이에요. 약간 이렇게 한번 줘보자. 막 줘도 되나 이렇게? 모르겠다. 계산 막 터지면 어떡하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S10이 50이고 S15가 150인 걸 가지고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AD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면 되지. 얘부터 해줄까? 이렇게 싹 지우고 2 이렇게 슉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2a 플러스 9d가 1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너도 이거 싹 지우고 2 곱하면 왜 계산 잘한 듯? 2a 플러스 14d는 얼마? 2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싹 하고 빼면 누구 나온다? 5d는 얼마입니다? 미쳤나봐. 10이다. 그래서 d는 2 뭐 이렇게 돼서 여기는 18. 니네 내가 계산한 거 보고 좀 놀랍니? 나 계산 잘하거든? 아닌가? 자, 아무튼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뭐야? AD로 표현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 또 있어. 뭔가가 더 있거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아우 막 나 너무 말해주고 싶어. 이거 좀 짜는 거 있는데 궁금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뭐 일단 이번엔 다 이렇게 푸세요. 알겠지?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 자, 등차 수열에서 SN이 최대일 때 혹은 SN이 최소일 때 야 이것도 와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계속 있네 겹겹이.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응? 오늘은 일단 초보자 버전으로 한번 갑니다. SN이 최대일 때 최소일 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결론은 이 둘 다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예요. 딱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콱 한번 다시 한번 각인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13, 7,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땡땡땡땡땡.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양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수열 항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SN이 최대일 때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S1은 얼마예요? 13이에요. S2는요? 20이에요. S3는요? 23이에요. S4는 22가 됩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이게 SN은 계속 항을 더해서 만드는 식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더하는데 아무래도 양수를 더하게 되면 뭐야? 숫자가 좀 커진다고. 그지? 근데 음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다시 작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를 AN이라고 불렀을 때 이 수열의 몇가? SN. 그러니까 합해서 만든 수열이 언제 최대가 됩니까를 확인할 때는 SN 값으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한 거야? AN의 부호를 보는 게 더 편한 거야. 이 친구가 양수로 출발했는데 점점점 작아져요. 언제까지가 최대냐? 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 친구가 양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될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거꾸로. 마이너스 13. 너무 날로 먹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의 AN이다.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 수열을 더해서 내가 누굴 만들 거야? SN을 만들 건데 SN이 누가 될 때? 최대가 될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짠.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하면서 여기는 S1은 똑같이 마이너스 13. 너는 얼마? 마이너스 20. 너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2. 아이고 빨간색으로 했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어떤 상황인지 되실까요? 이 수열은 뭐로 시작했다? 음수로 시작했다. 그치? 근데 음수 값들을 계속 더해 나가니 점점점 값이 뭐해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AN이 음수일 때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기 바로 직전까지 더하면 최대가 아니구나. 최소 이렇게 써야죠.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수로 출발하거나 음수로 출발하는 이건 조건을 주실 텐데 최대일 때나 최소일 때를 구하는 건 언제까지 구하면 된다? 부호가 바뀌기 직전까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건 SN이라기보다는 뭐 정리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제 풀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이죠? 왜 카메라 안 나와? 잘렸어? 요새 그거 계속 얘기했어요? 책 계속 읽고 있다고? 여러분들 자랑했어요 이미? 어제 벌써 다 해버렸어? 어제 퀴즈도 냈잖아, 그치? 새로운 거 알아. 맞다. 그 쌤이 빌려주신 책 있잖아요. 응. 그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다 봤어? 안 봤어? 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 그거 다 보고 줘도 돼요. 안 볼 거면 그냥 갖다 줘도 되고. 나 그거 혹시 몰라서 집에 하나 쳐놨어, 타입이. 너무 짧아서.
자, 할까요? 하지마. 야, 니네 오늘 둘 다 확통 안 왔더라? 이요? 너도 그렇고. 둘 다 안 왔던데? 딴 애들 와가지고 다 공부하고 왔는데? 그럼 안 되지. 공부, 저는 오늘 시험 잘 봤겠지.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죠? 자, 하면서. 자, 여러분들. 자, 등차 수열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이제 AN과 SN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차 수열의 AN과 SN의 모양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인가? 라고 좀 정리를 할 건데, 약간 좀 정리라고 하기 민망합니다. 왜냐면 우리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 개를 좀 더 배우면 걔네들 정리해서 아 얘는 얘고 쟤는 쟤 이런 맛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 배워놓고 그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해놔야 돼. 그것도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일단 하나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등차 수열은 뭡니까? 라고 하면 계속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는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우리는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죠? 라고 하면 첫째 항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n-1번 공차를 더한다 이렇게 썼다고.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SN은 어떻게 만들죠? 라고 했더니 어떻게 쓰더라? 공차 킬러 공식으로 가면 2a 플러스 n-1 뒤에 얘는 항의 개수가 n, 그걸 누구로 나눠요? 2로 나눠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SN이든 AN이든 식을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보면 이래. AN은 등차수열 대충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3n 플러스 5 막 이렇게. 그리고 SN은 계산해 보니까 아까 뭐 n제곱 어쩌고 나왔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단 말이야, SN이.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n이 약간 주인공 같은 거야. n에다가 내가 막 숫자를 넣어서 보는 거니까 약간 n이 일종의 정형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사실 얘는 몇 차식이고요? 1차식이고요.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 되면 아, 그 수열은 뭘 거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일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2차식이면 아, 이건 등차 수열을 합해서 만든 식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왼쪽 식이랑 연결해 봤더니 아까 넌지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n이 주인공이라면서, 그럼 n에 관한 1창의 개수가 뭐야? 이 정리해 볼까요? n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n 따가워. 계속 계속 정전기 나지? 처음인데 이런 거. d잖아, d. 그죠? 상수항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굳이 안 쓰는데, 뭐 굳이 쓰자면 a 빼기 뭐 d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그 n에 관한 1창에 누가? 개수가 사실은 의미로서는 뭘 띄게 된다? 공차를 띄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친구의 공차는 얼마겠다? 3이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일 거니까? 공차일 거니까. 진짜 넣어봐도 그렇죠. 1항이 얼마야? 8, 2항은 11, 3항은 14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계속 3씩 더해지고 있는 건 얘가 3n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항도 한번 봐볼까요? 얘네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치? 설마 너도?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좀 무섭게 생겼지만 n제곱의 개수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 n은 좀 의미가 없어서 n제곱의 개수, 이게 2차식이니까 n제곱만 확인해 보려고 해. 그랬더니 내 눈에 분자에 n 누가 보여? d가 보여. 그죠? n, d 그리고 분모에 누가 있어? 2 이렇게 있다고. 헉! 이게 뭐야? 2분의 d 이렇게 써 있다고요. 맞지? 2분의 d. 그럼 이는 무슨 뜻일까? 아,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2차식의 형태면 그 친구의 개수가, n제곱의 개수가 사실은 공차에 누가 된다는 거야? 공차에 반 이렇게 된다는 거 맞지? 약간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SN이 일단 뭐야?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2차항으로 시작한다면, 2차식으로 시작한다면 일단 나는 뭐다? 얘는 AN이 뭐겠구나? 등차 수열이겠구나 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일 때 합한 식이 이거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이 친구의 공차가 얼마일 거다? 2일 거다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괜찮지? 아니 얘가 이제 공차의 반일 거 아니야. 원래 수열의 공차의 절반이
1이니까 원래 수열의 D였잖아 공차가. 그죠? 그거의 절반이 n제곱의 개수니까 이 친구가 1이야? 그럼 개수 얼마? 공차는 2겠군.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아까 이런 거 이거 그냥 하다 보니까 다 해버리네. 이런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상수항이 뭐하면? 없으면 뭐라 그랬어? 첫째 항부터 항부터 뭐라 그랬어? 부터 능차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뭐하면? 항이 뭐하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첫째 항은 뭐해서? 첫째 항은 규칙에서 혼자만 제외된다. 약간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지? 여기 뭔지 기억나요? 요 내용은 일단 소개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갈 건데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걸 딱 n에 관한 개수를 보면 공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S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그 아이 개수가 보다 공차의 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원래 수열이 공차가 2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끝났는데 6번이 갑자기 생각나버렸어. 어떡하지? 원래 나 5번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6번이 생각이 나버렸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나 더 해야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6번 라라라라라. 야, 파마가 이제 좀 풀린 거지? 응. 그래? 머리 안 감았어 오늘? 감았어? 근데 파마만 좀 안 감아도 되지 않아? 한 이틀 정도는 안 감아도 별로 티 안 나잖아. 맨날 감고 다녀요 매일? 나는 약간 조심. 아니에요. 보통 이럴 때 대답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감고 다닌다는 그럼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 생각 6번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6번 뭐라 그랬더라? 그래. 항이 좀 헷갈리게 생겼어. 그러면 이름을 다시 붙이시면 돼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할 거야. 붙여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1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50개의 숫자를 넣었어. 그 사이에 1과 10 사이에 50개의 숫자를 넣어놓고서 얘를 A1, 얘를 A2, 땡땡땡 해서 여기다가 A50 이렇게 한번 적었다고 칩시다. 됐죠? 그래서 1, 10 그리고 50개 해가지고 총 몇 개짜리? 항 52개짜리 등차 수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 수열이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맨 앞에 있는 걸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 그치?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 이렇잖아. 근데 약간 좀 짱난다고. 뭐가 짱나냐? 얘는 몇 번째 항인데? 두 번째 항인데 A1 이렇게 써있으니까 좀 이름이 어때? 헷갈리잖아. 약간 막 뭔가 좀 피로도를 높인다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13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4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이 좀 밀려서 항이 헷갈린 경우는 뭐를 다시 붙이자? 이름을 다시 붙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얘가 B1 첫째 항 이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너는 세 번째 항.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세 번째 항이야. B3야? 그럼 너는 50번째면 뭐라고 쓰면 돼? B5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너는 뭐라고 쓰면 될까? B5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항이 밀려 있으면 하나씩 더 붙여서 이름을 다시 붙이면 좀 더 뭐 하기가 쉽다? 분석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한테 A17을 구해보세요 이라고 하면 나는 B 누구를 구하면 된다? 18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 A1, A2, 땡땡땡땡, AM, 10, B1, B2, 땡땡땡땡, BN, 20 이렇게 한번 갖다 칩시다.
어휴 막 이렇게까지 막 무서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이 항을 다시 뭐 해주자? 붙여주자. 그럼 얘는 뭐야? B는 썼으니까 C1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너는 뭐라고 쓰면 돼요? C2. 그럼 너는 C3. 그럼 너는 C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너는 뭐야? CN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너는 뭐예요? CN 플러스 3. 괜찮을까? 그럼 그 다음 거는 당연히 CN 플러스 4. 그리고 딱 봤더니 B1이는 얼마가 더해지고 N 플러스 2가 B2도 N 플러스 2가 더해지고 있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1일 때는 N 플러스 2, 2일 때는 N 플러스 2, 다 N 플러스 2가 더해지고 있네. 그러면 BN일 때도 누굴 더하면 돼? N 플러스 2.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M 플러스 N 플러스 2항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너를 N을 기준으로 얼마를 더했다? N 플러스 2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복잡합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이해돼요? 현주 괜찮아? 표정 이렇게 슬퍼. 목이 아파서.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라고 쓰면 돼? C, N 플러스 3 이렇게 한 게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괜찮죠? 항을 이렇게 다시 붙이면 무난하다. 자, 일단 오늘 뭐 초보 버전은 다 했고요. 그 예제를 야, 지금 몇 분이야? 거기 뭐야? 361쪽에 개념 콕콕 좀 한번 풀어볼래? 지금 몇 분 남은 거야? 잘 안 보여. 10분. 지금 40분이 아니라 50분이야? 그러면 빨리 풀어야 되겠네. 근데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후딱 할게요. 좋대? 4개밖에 없네 이제. 이제 물 좀 마시고 하는데. 이제 빨리 마시고 오세요. 뭐 한다고? 그 개념 콕콕 조금 풀고 계세요. 361.
저랑 후다닥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것까지만 하시고요. 저 다 썼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몰고 여기 이렇게 쓰고. 자, 일단 후다닥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째서 갑니다. 자, 예제 4번부터 보면 A3이 7이고 A6이 13인데 S20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준 겁니다. 일단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5번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 3D가 되는데 13에서 7을 빼니까 6이 돼서 D값은 2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게 4라서 A는 3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열의 A와 D를 알고 있는데 S20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첫째 항 공차를 가지고 공차 킬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첫째 항 6배 그리고 항 하나 빼서 거기다가 공차 2 이렇게 곱해주시고 여기다 20 곱해서 누구로? 2로 나누면 S20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공식 외워서 익숙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예제 5번 볼게요. 예제 5번은 SN을 가지고서 AN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SN으로 누굴 구하자? AN을 구하자는 다 누구 가지고? SN에서 누굴 빼서 구한다? SN-1을 빼서 구한다. 그런데 그건 몇 항까지만 되고? 2항까지만 되고 1항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S1 해가지고 이렇게 쑥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AN은 SN을 2N 제곱 빼기 몇 N 쓰시고 3N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빼면 돼? SN-1을 빼시면 됩니다. 와우. 야우.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얘는 2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마이너스 3n 빼기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2n 제곱에 마이너스 7n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n 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n에서 빼기 7n이니까 4n 그리고 빼기 5 이렇게 쓰면 빼기 5 이렇게 쓴 게 AN이 되는데 너는 몇 항까지? 2항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SN에서 누굴 뺀 거다? SN-를 뺀 거다. 자, 그러면 N이 누구? 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N일 때는 S 뭐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누구?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AN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항일 때는 마이너스 1, 2항부터는 요걸 쓰면 되는데 하고 딱 봤더니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누구 되네? 마이너스 1 되네? 그럼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눴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첫째 항부터 몰아서 등차 수열 성립하는 거라서 AN은 뭐라고 쓰면 된다? 4n-5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끝이에요 이게. 되죠? 여러분들 해봐. 상상이 있네 그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6번. 얘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빼기 4인 등차 수열인데 그 수열에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지금 숫자가 양수에서 출발하는데 점점점 뭐하고 있어? 음수로 작아지고 있어. 그럼 언제까지 더해야 SN이 가장 큰 최대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부호 바뀌기 직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양수입니까?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항,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을 때는 우리 누구 구해서? 일반 항 구해가지고 K항으로 좀 계산했던 거 좀 기억나요? AK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 한번 해볼까? 일단 일반항은 얼마일까? 하고 생각해보면요. 일반항은 그냥 합시다. 이제 귀찮다. 일단 마이너스 4n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죠? 공차가 뭐니까?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돼요? 근데 1 집어넣으면 얼마여야 돼? 50이어야 되지. 그래서 54 이렇게 써주면 일반항이에요. 되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뭐 하고 싶어? 언제까지 양수인지 찾고 싶어. 인 거니까 내가 누구 이 항을 이용한다? K항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떤 K라는 항이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값은 얘일 텐데 네가 언제까지 양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쓱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4K는 어떻게 되고요?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고요. K는 누구보다? 4분의 54보다 작을 때까지는 양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해 보니까 얼마예요? 2분의 27, 13.5? 그러니까 13항까지는 뭐란 뜻이야?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13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 음수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얘는 누구 구하면 된다는 거야? S13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그게 SN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S13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첫째 항 몇 배?
2배 하시고 이거 1 빼가지고 10이잖아요. 거기다가 공차 이렇게 곱하시면 빼기 48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항 13 곱해서 누구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렇게 쓰시면 S13 결론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다해가. 예제 7번. 자, S12 10이에요. S22 50이에요. S30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얘도 항 몇 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우리 누구 구할 수 있다? AD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S10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9D에 얘는 뭘 곱하고? 10을 곱하고 누구로 나눠요? 2로 나눠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S20은 어떻게 되니? 2A 플러스 몇 D? 19D에 얘는 얼마? 20을 곱하고 2로 나눠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2개씩을 연립하면 누가 나온다? AD가 나온다. 그거 가지고 S30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다시 한번 공식은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29D 해가지고 거기다 얼마 곱해서? 30 곱해서 누구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한 AD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너무 대충 하나? 여기다 수다닥 해볼게. 자, 예제 8번. 예제 8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A1, A2, A10, A10, 뭐야 이거? 5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 친구 가지고서 A10이랑 A1을 뺀 게 분모고요.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출발해서 B1, B2, B10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이 2개 가지고서 이걸 구하라는데 좀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C1, 얘를 C2, 그럼 얘는 얼마? C11, 얘는 뭐가 된다? C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항을 그냥 새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수열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C1이 1이고 C12가 얼마니까? 5니까 C12는 잘 안 보려나? C1에다가 공차를 몇 번? 11번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12가 얼마고? 5고 얘는 1이니까 이 친구의 공차인 D1은 얼마다? 11분의 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아이의 공차가 결정이 된 거야. 그지? 그럼 밑에 거는 뭔데? 하고 보면 얘는 또 이름을 뭐라고 줄 거야? D1, D2, D3 해가지고 어떻게? D21 그럼 넌 D2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D22는 D1을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21번 더해집니다. 인데 다른 공차니까 D2 이렇게 줬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고? 5고 너는 얼마니까? 1이니까 21 D2는 뭐야? 너다. 그럼 D2는 21분의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볼까? 이 A10부터 얘는 항의 수가 9개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돼? 9D1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 친구는 항의 수의 차가 얼마야? 9개지. 그럼 너는 뭐라고 보면 돼? 9D2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어차피 99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D는 얼마고? D1은 11분의 4고 D2는 21분의 4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4 지워져서 너는 누구 분의? 21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이 나요. 아시겠죠? 자, 숙제는 일단 373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모아서 한번 정리 싹 하겠습니다. 수학의 바입을 등차 수열 한번 질문 문항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 1-2 페이지 352쪽에 1-2에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A1, A7, A13 이렇게 더한 게 12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5, A10, A15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21이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때 A7이랑 A10을 한번 더 해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자, 일단은 기본만 딱 잘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가지고서 보면 얘는 이제 A, 너는 A 더하기 6D, 너는 A 더하기 12D 이렇게 모든 항들을 A와 D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3A 더하기 18D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10입니다. 이렇게 이제 값을 준 거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A 더하기 6D가 4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4D, 너는 A 더하기 9D, 그리고 너는 A 더하기 14D 뭐 이렇게 이제 결정된 게 21이다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보시면 3A는 플러스
13 너는 27D 이렇게 간 게 21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3으로 약분하시면 A 더하기 9D는 7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쓱 하고 빼주시면 3D는 3이다. 그러니까 D는 1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6이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이제 A7 더하기 A10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6D 그리고 A10은 A 더하기 9D 그러니까 이게 2A 플러스 15D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5 그러면 값은 11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문항 뭔지 먼저 얘기해주고 갈 걸 그랬나? 어떤 문항 할 거냐면요. 1-3 지금 질문 들어온 게 2-3 그리고 3-2, 3-3 그리고 4-3의 1번 5-3 6-2, 6-3 7-2, 7-3 8-2, 8-3 그리고 요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9-2, 4, 5, 6, 7, 8, 9, 10 이야, 일단 좀 많긴 한데 이게 이제 연습 문제고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오늘 좀 찍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자, 다음 문제는 어디다 풀까요? 2-3번 2-3번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2-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가 있어. 자, A, B, C, D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내수의 합이 28이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32만큼 작아 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8 뭐 이렇게 준 거고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 A, D인가? 그게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32만큼 작아요. 빼기 32. 뭐 이렇게 이제 식을 두 개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봐라. 뭐 가장 큰 수를 구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내수의 등차 수열 요 조건부터 한번 보시면 등차 중앙에 미지수 놓기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지수 4개를 2개로 줄여준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식 2개가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미지수를 이렇게 홀수항, 짝수항으로 놓을 때는 그냥 편의상 D는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잡아주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걸로 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수의 미지수를 A와 X로 다 표현을 해봤고 그럼 4개를 다 더한 것은 4A 플러스 X는 몇 개니? 6X? 6X 그게 28이다 라는 값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2로 약분을 해보면 2A 플러스 3X는 14예요. 뭐 이런 식을 하나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밑에 거 두 번째 식을 한번 가보면 얘는 이렇게 2개 곱하는 게 AD죠. 얘가 A제곱 플러스 3A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한 게 BX죠. BC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X제곱 그게 빼기 얼마입니다? 30입니다. 와우, 이 계산 깔끔하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가 32면 되고 x제곱은 16이면 되니까 x는 풀마 4야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커지는 수로 이렇게 본 거라서 저는 플러스 4로 이렇게 x를 좀 잡아서 써보려고 하고요. 그죠? 이걸 제일 작은 수, 저는 제일 큰 수로 볼 거니까 아마 거꾸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지만 저는 그냥 플러스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4면 얘가 이제 12고요. 그럼 얘가 이제 2니까 A 값이 1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끝났죠? 자, 값 보시면 얘가 1이고요. 얘가 제일 큰 거 1 더하기 12, 13. 오케이, 그럼 제일 큰 수는 13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미지수 놓기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3-2번. 자, A와 B의 등차 중앙이 10이고요. 그리고 A와 B의 조화 중앙이 5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일단은 등차 중앙부터 보시면 네가 등차 중앙이니까 너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a 더하기 b 두 개의 앞에 거 뒤에 거의 합과 같아요 인 거니까 이건 등차 중앙 식으로 하나 세워본 거고요. 얘는 조화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을 역수를 취하면 무슨 수열이 된다? 그치,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가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등차 중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몇 배가? 2배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뭐와 같아요? 합과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게 조화 중앙의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분해 보면 a, b 분의 a 더하기 b가 5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합이 아까 2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20이면 이게 5분의 2면 얘는 50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a, b는 얼마입니다? 50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이렇게 보시면 합의 제곱은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리고 곱은 50이니까 2를 곱하면 100 그래서 너는 30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은 3-3 이게 약간 좀 위치가 좀 애매하네. 여기 한 이쯤에다 쓸까? 3-3 자, 이것도 좀 무섭게 생긴 거 같죠? 자, 일단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A1이 3이고 A2가 2인데 여기서 뭐 이상하게 생긴 표현을 줬습니다.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보다 AN 플러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는 거예요, 식을. 이걸 가지고서 A11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좀 나중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하는 뭐 이런 게 점화식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다루게 되면 이런 걸 좀 자주 보실 겁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보는지 좀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가 적혀 있지만 이 문자의 항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네가 n번째 항이면 너는 그 친구의 다음 항이고 그리고 너는 그 친구의 또 다음 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AN이 있으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항이 나란하게 존재해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하고 식이 조금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등차 수열이라면 제가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은 2배를 한 게 너희들의 합과 같아요 인 건데 문제는 얘는 그거에 역수들이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야. 약간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 이게 이제 AN을 역수로 만든 수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세 개의 항이 있는 거죠. AN분의 1도 있고 A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항 그리고 그 다다음 항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수열에 세 개의 나란한 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항을 몇 배 한 게? 그치, 2배 한 게 요 두 개를 뭐 한 것과 같아요? 더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읽어낼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요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그래,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A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조화 수열인 거지. 얘를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니까 AN은 뭐다? 조화 수열이다. 그걸 가지고서 나는 이 AN의 A11을 구하세요 인 거니까 이걸 구하려면 일단 이 친구의 AN 일반항을 좀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너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누구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쵸,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역수 취한다. 너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 친구의 역수를 이용해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뭔지부터 살펴보시면요. 첫째 항은 A1분의 1일 거고요. 그게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3분의 1 이렇게 두면 되죠. 그 둘째 항은 A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걔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둘째 항이 너라면 저는 공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공차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뺀 거고 그게 이제 6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쭝쭝쭝 해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AN분의 1 이 친구의 일반항이라는 식은 너의 첫째 항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n-1번 나의 공차 얼마죠? 6분의 1 요걸 이렇게 쓱 하고 더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계산해보니 6분의 1에 n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면서
6분의 1 n 플러스 6분의 2 빼기 1이면 1. 뭐 이렇게 이제 an분의 1이 결정이 되고요. 자, 좀 멋있게 좀 6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요게 이제 an이면 요거 이제 뒤집으시면 n 플러스 1분의 뭐가 된다? 6. 요게 이제 an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11은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다 12분의 6 이렇게 넣어서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4-3번은 1번만 조금 질문이 돼 있으니까 1번만 일단 해보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해라. 인데 뭐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1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1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그리고 그 다음 게 4, 그 다음 게 7, 10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고요. 뭐 얘를 가지고서 내가 A1, A2, A3, A4 이렇게 잡는다면 짠짠짠짠 해가지고 얘는 AN은 3n 빼기 2다. 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잘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등차 수열을 합할 건데 100 이하로 찾아서 100보다 작은 항들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애들만 더하세요인 거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가 100 이하인가를 찾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을 때는 k번째 항을 이용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k-2가 누구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k 값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만족하는 k 값은 34니까 결국엔 a34가 딱 정확하게 얼마가 돼요? 100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수열을 100항까지 더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고요. 자, 뭐 요 경우는 그냥 우리 끝항킬로 해도 되겠다, 그죠? 첫 항이랑 끝항을 아니까 1 더하기 100 이렇게 쓰시고 항의 개수 34를 2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17 곱하기 10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계산하면 171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5-3번 한번 보죠. 제가 SN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n제곱 플러스 누가 되고 kn 이렇게 되고 하나는 tn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걔는 2n제곱 빼기 3n이다. 그래서 요거는 an이라는 수열을 더한 거고 너는 bn이라는 수열을 더한 거야. 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a10이랑 b10 요 두 개가 같아요. 이게 이제 10번째 항이 서로 같을 때 k 값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자, 그럼 일단 넣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건 an이라기보단 a10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a10을 구하죠. 우리 a10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S10에서 누굴 빼면 된다? S9를 빼면 된다. 인 거니까 S10은 저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10의 제곱 더하기 10K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9는 저기다 9를 집어넣어서 9의 제곱 더하기 9K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의 제곱 빼기 9의 제곱이면 이게 100 빼기 81? 얼마야? 19? 그리고 10K 빼기 9K니까 플러스 K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이제 A1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B10 구하겠습니다. B10. 그래서 이제 똑같이 B10도 어디에서 B10도 T10에서 T9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는데 얘는 좀 멀쩡하니까 우리 연습삼아 이걸로 BN 한번 직접 바로 구해볼까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지? 자, 일단 얘 딱 보자마자 뭐 나온다? 공차 나온다. 공차 얼마? 그래 4. 그러니까 너는 4n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얼마니까? T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게끔 빼기 5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BN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연습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면 B10은 저렇게 안 빼도 여기다가 10 바로 집어넣어서 35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B10도 구했고 너도 구했는데 이 두 개가 뭐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K는 1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항이 2고요. 그리고 10항이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SN을 구하고 SN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SN이 최대일 때, 최소일 때라는 표현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SN이 최대일 때 혹은 최소일 때는 우리 언제까지 하면 된다?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이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AN이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까지 더해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AN이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면 플러스가 되기 직전까지 더해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엔 AN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아무래도 플러스로 출발하겠죠. 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AN을 직접 구해보죠. 자, 얘 가지고 가시면 A 더하기 6D 이게 이제 A7인데 걔가 2고 A 더하기 9D 얘가 A10인데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쓱 하고 빼주면 3D는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D는 마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얼마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언제까지 양수인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기 직전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일반항을 좀 써볼까요? 일반항은 일단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쓰시고 1 집어넣어서 20 되게끔 23 이렇게 잡아주면 이 친구 K번째 항이 언제까지 양수일까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죠. 그래서 7 이렇게 쓱 하고 집어넣어주면 걔가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8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딱 부호가 바뀌기 직전이 7항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S7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항과 끝 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20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고 항의 개수 7 곱해서 2로 이렇게 쓱 나눠주시면 7 곱하기 11 이렇게 돼서 답은 77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다음 거는 6-3번. 자, 일단 보시면 S에는 2n 제곱 빼기 39n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절대값 A1 플러스 절대값 A2 플러스 땡땡땡에서 누구까지? 절대값 A20까지 한번 더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보시면 요 SN을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나 AN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음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는 등차 합식인데 요게 공차의 반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공차가 4예요 라고 이제 출발하시면 되고요. 또 하필이면 상수항이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규칙 포함되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첫째 항 이용해서 바로 구하시면 되는데 S1이 지금 현재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7이다 보니 여기에다가도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7이 되게끔 마이너스 41 이렇게 잡아주시면 AN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AN을 구했다면 요걸 이용해서 요 절대값이 붙은 합을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아무래도 이 절대값이랑 연관이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열의 부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부호가 음수면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면 되고 양수면 그냥 더하면 되고 이런 거니까 이 친구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은데 첫째 항은 어떻게 되지 하고 1을 넣어봤더니 빼기 37 음수였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점점점 더해지면서 값이 커지게 될 거니까 어느 순간 양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부호가 언제 바뀌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나는 똑같이 또 K번째 항 써서 이 친구가 언제까지 음수일까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딱 10 집어넣을 때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10 이렇게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A11부터는 또 4 들어가면 3 이런 식으로 뭐가 될 거다? 저 양수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미리 그냥 20까지 구해두면 얘가 이제 39가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나니까 별거 없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더하면 된다? 얘네들은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면 됩니다. 그죠?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면 되고 내가 미리 이렇게 첫 항과 끝 항을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너희들은 플러스로 바꿔서 더해준 다음 항의 개수 10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오케이 너는 계산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8이니까 2로 나누면 19가 되고 그래서 너는 190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양수 부분은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그냥 더하면 42 그러다 항의 개수 10개 해서 2로 쓱 하고 나눠주면 너는 2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해 주시면 답은 400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죠? 자, 7-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은 70인데 여섯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항이 290이면 11번째부터 25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분합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부분합이라는 건 좀 같은 항의 개수로 더했을 때 그 더한 값들이 등차 수열을 그대로 이룹니다 라는 게 부분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1항부터 5항까지가 얼마래? 그래, 70이래. 그럼 6항부터 10항까지, 11항부터 15항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을 같은 개수 5개로 짜줘서 합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A1, 너를 A2, 너를 A3라고 하면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 공차는 내가 모르니까 너는 70 더하기 D, 너는 70 더하기 2D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항부터 15항까지 합이 290이에요 이렇게 줬으니까 결국엔 이 둘을 더한 게 290이라는 말과 같고, 그럼 140 더하기 3D가 얼마입니다? 290입니다. 그러니까 D가 얼마야? 150이야. 그러니까 D는 얼마입니다? 50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120, 너는 100 더하면 170,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죠.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11항부터 25항인데 그럼 계속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항부터 20항, 21항부터 25항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얘가 이제 50이니까 이거는 220, 그리고 이거는 50 더하면 27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11항부터 25항까지 합이니까 너랑 너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시면 그 합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390에 너는 660, 그래서 합치면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식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저 식으로도 사실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그렇고, 밑에 7-3번은 제가 식으로도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풀어줄게요. 근데 요건 좀 간단하니까 그냥 부분 하나만 치겠습니다. 자, 7-3번. 자, 요 문제는 이제 문자로 돼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K가 9 곱하기 SK와 같고, 그럼 S5K는 SK의 몇 배입니까? 뭐 이게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면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A와 D로 식을 세울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서 좀 표현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한다. 이게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S3K는 일단 첫째 항 2배 하시고 항의 개수가 3K니까 3K 빼기 1 하나 떼시고 공차 D 곱하시고 앞에다가 3K 쓰시고 2로 나누면 이게 S3K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SK 이거는요. 첫째 항 2배에 K항까지 합이니까 K-1D에 그리고 앞에는 곱하기 K에 너는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거기다 곱하기 얼마? 9 이렇게 가주시면 이게 이제 S3K는 9 곱하기 SK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요게 뭘 나한테 주는 거지? 해보려면 좀 식을 좀 정리하셔야겠죠. 2 지우시고 KK 지우시고 3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왼쪽 거부터 가면 이렇게 됩니다. 2A 플러스 3KD 마이너스 D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약간 쫄리죠.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 근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너는 6A 플러스 3KD 맞죠? KD의 3배니까 마이너스 3D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오호 이 두 개가 또 뭐해? 지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정리하시면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너는 4A이고 너는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D가 되니까 결국에 D는 몇 A다? 2A다. 이런 조건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내가 구한 건 뭐야? D는 몇 A다? 2A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S5K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 2배에 5K-1D에 여기는 몇 K? 5K. 그걸 2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SK는 2K 플러스 K-1D에 여기는 K. 그걸 2로 나눴다. 그래서
네모 요거 이제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 뭐 계산을 하실 때는 약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약분해서 K 날리고 E 날리고 그리고 D가 2A니까 여기다가 2A 여기다가 2A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A랑 빼기 2A 지워지죠. 2A랑 빼기 2A 지워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남아? K만 남아. 그럼 얘는 5 곱하기 5K가 남죠. 잠깐만요. 여기가 그냥 K가 아니라 2AK다 그죠? 2A 지워지고 2AK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곱해지면 10AK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얘는 지워졌으니까 오케이 5가 이렇게 곱해져서 5 이렇게 붙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 혼자 너무 막혔나? 자 다시 천천히 일단 K 날렸고 E 날렸고 요거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10AK 빼기 2A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10AK랑 너랑 곱해져서 50AK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는 K 날렸고 E 날렸죠. 2A랑 얘는 K 2AK 빼기 2A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는 2AK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샥 지워지면 2로 나눠지면 이게 이제 25는 이렇게 네모 이렇게 되니까 네모가 25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일단 정상적인 풀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부분합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게 좀 더 쾌적하게 풀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식으로 하나 지금 풀어 드린 거고요. 이제 약간 이렇게 그리고 부분합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부분합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식을 좀 보시면 S3K하고 SK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9 곱하기 SK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먼저 좀 쓰시면요. 일단 1항부터 K까지 그리고 K 플러스 1항부터 2K까지 같은 개수니까 그리고 2K 플러스 1부터 3K까지 이렇게 이제 같은 개수로 KKK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한 걸 내가 A1이라고 잡으면 너는 A2, 너는 A3 얘네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데 너를 A1 플러스 D, 너는 A1 플러스 2D 뭐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등차 수열을 잡아주시면 S3K라는 건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거니까 3A1 플러스 3D 이렇게 될 거고요. 9 곱하기 SK라는 건 A1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넘긴 게 6A1 너는 3D 따라서 D는 뭐다? 2A1이다. 뭐 요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D 요 둘의 관계가 결국엔 뭐야? 2A1이다가 되면서 이게 이제 A1이면 D 대신에는 2A1을 넣어서 3A1 너는 2A1을 넣어주면 5A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이게 계속 2A1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3K 플러스 1부터 몇 K는 4K는 또 2A1이 더해져서 몇 A1? 그치 너는 7A1 될 거고 그리고 4K 플러스 1부터 또 몇 K는 5K는 이 또 2A1이 더해져서 9A1이 되니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이게 뭐가 돼? S5K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더해지는 숫자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고요. 홀수 5개라 25, 5의 제곱 25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A1이라는 게 제가 SK로 원래 처음에 잡은 거죠. 1항부터 K까지 합이니까 결국에는 25배다 라는 거를 부분합으로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한 2문제 정도만 더 하고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카페에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약간 좀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졌죠? 네, 좀 빈팬데 이거 2문제만 찍고 딴 데 가서 찍어야 되겠다. 아무튼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막 혼자 찍고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자 부끄러워라. 자 일단 8-2 한번 보겠습니다. 2문제만 찍고 가야지. 자 보면 마이너스 5 그리고 A1, A2 땡땡땡 해가지고 AN 그리고 여기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N 값은 얼마니?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의 합을 좀 구해서 120이다라는 식을 세울 건데 하고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첫 항과 끝 항이 다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그냥 끝항 킬러 공식 하면 되겠네요. 요거 두 개를 일단 뭐 한다? 더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항의 개수를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n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만 몇 개 있다? n개 있다. 거기에 몇 개가 지금 더 더해져 있으니까 두 개가 더 더해져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 있어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입니다? 120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2 곱해주면 여기가 240. 너는 15. 그럼 너는 n 플러스 2. 그러니까 n 플러스 2는 240을 15로 나누면 된다. 그럼 5로 먼저 해볼까? 여기는 3, 48, 여기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2가 16이니 n은 얼마입니다? 14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한번 빨리 보죠. 8-3번.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 A1, A2 땡땡땡에서 AM 찍고 20 찍고 B1, B2 찍고 BN 찍고 52. 뭘 자꾸 찍어, 그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등차 수열일 때 MN의 관계식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할 때 여러분들 그 접근법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래. 물론 그냥 막 풀어도 되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둘째 항인데 첫째 항처럼 보이고 이건 또 셋째 항인데 둘째 항처럼 보이고 이게 지금 이름이랑 항의 넘버랑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누구 하자? 이름을 다시 붙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다고. 붙이자. 어떻게 붙이냐? 네가 첫째 항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너는 첫째 항 주고 너는 사실 둘째 항이니까 둘째 항 주고 셋째 항 주고 이렇게 가주시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너는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항을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n 플러스 3, 너는 n 플러스 4번째 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1항에서 기준으로 보면 n 플러스 2씩 더해지는 거니까 이 친구는 n 플러스 2를 더해서 n에다가 n 플러스 2를 더한 항. 그럼 너는 그 다음 항. 뭐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붙여줍시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가 너하고 너거든. 이것만 이제 가지고 식을 좀 잘 짜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항의 수의 차가 n 플러스 1번이잖아. 그죠? 항이 n 플러스에서 1항까지는 n 플러스 1번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공차가 더해진 게 16이란 얘기죠. 괜찮나? 이해돼요? 1항에서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공차가 더해진 횟수 n 플러스 1항. 그쵸? 자, 그거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구에서 이 친구의 항의 수의 차가 n 플러스 1번이라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빼면 n 플러스 1번 공차가 더해진 것이 이 52에서 20을 뺀 거니까 이게 얼마야? 30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MN의 좀 관계식을 구하려고 보면 요 D라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딱 나누는 순간 쓱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쏙 두 개를 나눠주시면 식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얘는 오른쪽 거 두 개를 약분해서 2분의 1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주시면 2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입니다가 돼서 n은 2n 플러스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허허. 자, 일단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요. 9-2,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풀어볼 거고요. 지금 카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중간에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또 누가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9-2번부터 보겠습니다. A1 플러스 A2, A3 플러스 A4, A5 더하기 A6 뭐 이렇게 이제 두 항씩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인데 이 친구의 공차를 D2 이렇게 불렀고요. 두 번째는 세 항씩 더했답니다. 세 항씩 요렇게 세 항씩 더했다. 그랬을 때 그걸 다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이다.
이제 부분함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등차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일 때 요때 공차를 D3다 라고 하면 요 둘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부터 봐봐. 이게 요 수열의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그냥 깨끗한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공차가 결정이 되냐면요. 첫째 항에서 셋째 항까지는 공차가 2번 더해지고요. 그리고 둘째 항에서 넷째 항까지도 공차가 2번 더해지니 사실상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공차가 4번 더해진다, 4D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헷갈리시나요? 다시 봐봐. 3항에서 5항으로 넘어갈 때 2D 더해지죠. 4항에서 6항 넘어갈 때도 2D 더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A2에서 A3 넘어갈 때도 몇 D? 4D 더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이 친구의 공차를 D2라고 하면 얘는 그냥 공차, 원래 AN의 공차의 4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3개짜리 묶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보면 얘도 똑같습니다. 너를 내가 B1, 너를 내가 B2, 너를 내가 B3라고 하면 얘네들의 공차가 얼마일까를 기준을 D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 넷째 항 기준으로 보면 3배, 3D가 더해졌고 둘째 항, 다섯 번째 항도 3D, 셋째 항, 여섯 번째도 3D, 3D가 총 3번 더해졌으니까 9D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차를 D3라고 하면 너는 9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D2와 D3의 관계식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4대 9인가요? D2 대 D3가 4대 9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4 곱하기 D3는 얘는 9 곱하기 D2랑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돼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4번은요 4부터 출발을 해서 땡땡땡땡 하면서 가운데에 K개의 숫자가 있고 여기가 109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의 등차 수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1이 아닌 최소의 자연수일 때 K의 값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자, 일단 뭐 얘를 K개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 AK까지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서 항을 주면 실제로 이게 좀 항의 번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두 번째 항인데 첫째 항처럼 보일 때는 요런 경우는 새로 이름을 붙여서 요렇게 주시면 너는 BK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BK 플러스 2는 B1 기준으로 K 플러스 1번 공차가 더해지면 되는데 얘가 지금 109고요. 너가 지금 4니까 요게 K 플러스 1D 라고 보시면 결국에 K 플러스 1D는 얼마입니다? 105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얼마다라고 사실은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 1이 아닌 최소의 자연수다 이랬으니까 얘는 이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게 2부터 출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네가 2라면 이게 105라서 홀수잖아요. 그럼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2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누가 가능한? 3. 근데 얘는 이제 또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아닌 1이 아닌 최소의 자연수는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3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얼마? 34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K 값이 34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큰일 났다. 이거 눈치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빡신데 자, 검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2, A1, A2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가 AN이고 2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항의 합이 115다 그랬을 때 D 더하기 N을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합을 이용해서 저는 이 수열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뭐 얘도 이제 이름을 다시 줘도 좋지만 그냥 다시 줄까요? 얘는 B1, 얘는 B2, 얘는 BN 플러스 1, 얘는 BN 플러스 1 이렇게 이름을 다시 주면 이 합, 등차 수열의 합을 먼저 구하는 게 저의 1번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항과 끝 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 둘을 더하고요.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로 나누고 그걸 한 개 115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23은 이게
얼마요? 115 곱하기 2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죠. 너희들이 쓱상 약분되면 5니까 따라서 n 플러스 2가 10이고요. 그럼 n은 얼마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이 8이니까 이제 끝났죠. 요거는 이제 8 이렇게 쓰시면 되고 d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얘가 이제 b1이었다면 b1이 마이너스 2였고요. 그리고 n이 지금 8이니까 얘는 b10이라고 보면 되죠. b10이 25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b1 기준으로 공차가 9번 더해져 있는 거니까 2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9d예요가 되고요. 그럼 27은 9d니까 d 값은 3이네.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합은 1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9-6번 한번 보시죠. 자, 연속한 자연수, 그러니까 36, 37, 땡땡땡 해가지고 42 이렇게 6개를 더해서 자연수의 합을 만들었는데 7개다, 7개. 이렇게 7개의 자연수를 더한 것을 A1 더하기 A2에서 땡땡땡에서 A6까지 6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때 A1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일단 그럼 너희들 먼저 계산을 해보죠. 지금 현재 등차수열로 첫항과 끝항이 다 주어져 있으니 36 더하기 42 첫항과 끝항을 더하고 이렇게 항의 개수 7에 2로 나눠주면 저게 저거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한 자연수다 보니까 공차가 지금 1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6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차 킬러 공식으로 첫째 항 2배, 항의 개수 1 빼서 d 곱해주시고 6으로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방정식 풀어서 a 값 계산하시면 4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9-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21번째 항까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21까지 더한 것을 S 이렇게 줬고요. 짝수번 항들의 합 A4 땡땡땡 해가지고 얘는 얼마? A20까지 더하는 건데 그게 지금 T다 라고 한다면 요 S와 T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을 일부를 발췌해서 만들었다면 이 수열도 당연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ED, ED, ED 이렇게 더하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첫째 항은 AN 기준으로 A라고 보면 이 친구의 공차는 ED다 이렇게 봐준 다음 항의 개수는 몇 개인지만 세주면 나는 이 S라는 아이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다시 주면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가 풀려요.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첫째 항이니까 B1, 이 친구는 둘째 항, 너는 셋째 항, 이렇게 가주면 이 친구가 몇 번째 항일까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리시면 이 홀수는요 하나씩 이렇게 더해주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죠? 하나씩 이렇게 쓱 하고 더해보면 너는 22? 그러니까 너는 11번째 항이겠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을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쓰시면 되니까 첫째 항의 2배 이렇게 쓰시고요. 항의 개수는 11개니까 1 까고 공차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공차는 2D니까 10 곱하기 2D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11 쓰고 2 이렇게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그쵸, S가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요, 얘가 2A 플러스 20D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2로 나눠주면 얘는 10 곱하기 A 플러스 10D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11A, 뭐 이렇게만 써보도록 하죠. 나중에 어차피 비율이니까 얘가 날아갈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A2, A4, A20 해가지고 더한 게 T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시죠. 그럼 얘는 이제 짝수 번째인데 내가 너를 이름을 C1, 너를 C2라고 주면 너는 C10 C10.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C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계속 ED씩 더해지는데 그 친구의 첫째 항은 A2니까 너는 A 더하기 T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의 공차는 2칸씩 가고 있으니까 ED겠구나 이렇게 봐주신 다음에 식을 똑같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항의 개수는 10개니까 10개짜리로 공차 킬로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이 수열의 첫째 항을 2배 하셔야 되니까 2a 플러스 2d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이 10개니까 9번 공차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의 개수가 10이야? 10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는 2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는 t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t는 2a 플러스 2 더하기 요거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겨? 20d? 20d가 되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뭐돼? 약분됩니다. 그럼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약분이 되면요 쓱 하고 지워지면서 너는 10 곱하기 a 플러스 10d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자, 봐봐.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을 구하세요 땡땡인 거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약분하면 답은 얼마? 11대 얼마다? 10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야, 이거 좀 할만하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일반화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9-7번을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9-8번 같은 문제는 좀 스피드로 풀 수 있다 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머리 써서 정리 좀 해놓고 넘어갈게.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홀수 한 가지를 등차수열을 공부하시고 줬어요. 지금 이 수업 내용을 찍고 있어가지고 하셔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조용하니까 해요. 네. 이렇게 이제 홀수의 항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등차수열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얘가 홀수 항까지를 내가 찍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홀수 항들만 모으면 A3 땡땡땡에서 누구를 지나? A19를 지나 A21 이렇게 되고요. 자, 짝수 항들을 모으면 A2 더하기 A4 해가지고 땡땡땡에서 A20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재 홀수 항들의 합이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 항들의 합에서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런 친구들은 첫 항하고 끝항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그런가요? 하고 생각해 보면요 얘는 A라면 너는 A 플러스 20D니까 이 첫 항과 끝 항을 더하면 2A 플러스 몇 D가 돼? 20D가 된다고. 그럼 너는 A 플러스 D고 너는 A 플러스 19D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2A 플러스 20D가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합했을 때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얘는 2분의 항의 개수인데 얘는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얘는 항의 개수가 11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의 비율은 11대 1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차피 첫 항과 끝 항은 이 항의 넘버가 바뀌어도 항상 일정할 거라는 거 이해돼요? 제가 조금 변형해서 하나 더 보여줄 테니까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다시. 무슨 소리예요? 자, 내가 이번에는 A1부터 A2 땡땡땡 해가지고 한 A31 정도까지 합했다고 쳐봐. 그럼 요 합한 거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누가 있을 거고 홀수 번째만 이렇게 모아놓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현재는 A31까지입니다. 그럼 얘는 A30, 29 이렇게 지나서 31까지 더하는 게 홀수 번째 항들일 거고요. 짝수 번째만 모으면 A6 해가지고 누구까지? A30까지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합의 비율을 내가 찾고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 항과 요 항의 합은 항상 요 항과 요 항의 합과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가 그냥 누구고? A고 너는 A 플러스 몇 D니까 30D니까 너하고 너를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 그래 2A 플러스 30D가 될 거라고. 맞죠?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너는 A 플러스 D고 너는 A 플러스 몇 D니까 29D니까 항상 2A 플러스 몇 D가 돼? 30D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첫 항과 끝 항 더해놓고 나면 남은 건 항의 개수 곱하기 절반인데 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지? 하고 생각해보면 얘는 몇 개고? 15개고 너는 15개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몇 개가 돼? 16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합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16대 15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등차 수열을 내가 홀수항까지 더했을 때 딱 홀수항까지 더한 합이 있을 때 그러니까 홀수항들만 모아서 더한 것과 짝수항들만 모아서 더한 것은 결국엔 그 합의 비율이 항의 개수의 비율하고 정확하게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정리됐을까? 자 그럼 봐봐. 자 9-8번 한번 봐봐. 내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줬냐면 A1, A2 땡땡땡 해서 누구까지? A99까지 더했어.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A1 잠깐만 맞나? 맞죠? A3 땡땡땡 해서 누구까지? A99까지 이렇게 더한 거. 여기에서 홀수 번째 항들만 합한 게 얼마래?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1항부터 99항까지 다 더한 걸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더한 게 얼마냐. 자 그런데 나한테는 누구만 줬어? 홀수 번째 항들만 이렇게 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서 방금 정리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일단 짝수 번째 항들과 홀수 번째 항들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서 얘네들로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을 때 너하고 너의 비율은 항의 개수랑 동일하다라는 것만 딱 세팅을 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제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는 항의 개수가 49개고요. 너는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붙죠. 얘는 A97, 98, 99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0개다. 결국엔 너와 너의 비율이 합의 비율이 50대 얼마가 되고 49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2배, 얘는 2배에서 너는 98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다 더해주면 19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내가 좀 정신없게 정리한 것 같아서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내가 A1, A2, A3 땡땡땡 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할 거예요. 더할 건데 그거를 내가 홀수 번째 항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홀수 번째 항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51번째 항까지 더한 걸 한번 구해보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합 홀수 번째 항까지를 내가 더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걸 분리를 하고, 그리고 짝수 번째,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50번째 항. 이렇게 짝수 번째 항까지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 둘의 합의 비율이 항상 누구와 같다? 항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얘는 25개, 너는 26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 얘는 26대 너와 너의 항은 합은 죄송합니다. 26대? 5시에 회의 있다게요. 네, 이제 이게 다 했습니다. 네, 26대 25.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